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돌아온 민주당 대구시당의 강민구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민주당을 키워 경쟁시켜 주셔야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인사말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인사드리는 분이 계세요. 도태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네, 두 분은 혹시 오늘 처음 만나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현장에서 뵙기는. 네, 처음 뵙습니다. 그렇군요. 이 치열한 TK광장의 결투를 기대해봐도 될지 앞으로 흥미진진한 모습 애청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2대 국회 개원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오늘이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국민의힘은 참석 여부가 좀 불투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5선인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대정되어 있고 4선인 이하경 의원이 대정되어 있어요. 이하경 의원은 사실 군포라서 김부겸 전 총리가 있었던 그 지역 의원이시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부의장을 후보를 선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기 논점이 이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은 갖고 오겠다 이런 거고, 관례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우리한테 달라 이런 내용인데 네. 이게 협의가 안 돼서 참석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임기 첫 날이니까 참석하셔서 협의를 계속해 갔으면 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입니다. 네. 우리 법사위 운영위가 관례라는 것이 네. 그 법사위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운영위는 대통령 소관 사항을 다룹니다. 네. 그래서 운영위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여당이, 그리고 법사위 경우에는 원내 2당이 그렇게 형성된 것에는 네. 굉장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 관례에는 합리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수당이 입법적으로 너무나 이제 만일의 경우 폭주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국회에서 법사위라도 2당이 그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어야 상당 부분은 견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을 다루는 운영위 경우에는 여당이 맡는 것이 이제 관례로 자리 잡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그 법에 나와 있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3일 내에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가져가는 수가 있더라도 밀어붙이겠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합의를 더 원칙으로 하는 국회 정신에 맞지 않다. 그런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22대 국회가 가동이 되는데 네. 한 21대부터 어느 날 갑자기 여야가 무언의 협의가 다 깨어진 것 같아요. 무언의 협의가요? 예, 무언이 그게 관례라는 말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너무 이제 그 진영 논리로 발전을 하는 것 같고, 특히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계속 활용하고 있는 듯, 국민의힘도 이용하고 있는 듯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100% 뭐 민주당이 그렇다고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협의 과정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 거죠? 네, 특히 개원 앞두고 지난 주말에 장애 집회가 먼저 열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 국회가 처음 이제 새로 열리는 마당에 그 초입부터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와서 장애 집회를 하고. 그거는 영 다른 문제예요, 변호사님. 이거는 최희병 사건은 저도 해병대 518기인데요. 해병대가 군대 가서 죽은 건데 그 지리에도 이런 문제가 있던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논점이 정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협치를 향해 달려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고 계시는데요. 국회법상 원구성 맞춰야 되는 게 7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7일이라고 말만 하는 것 같은 분위기긴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게 이 날짜인데, 자, 오늘 오전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을 시도하는데 좀 진전된 협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망을 좀 들어보죠. 네, 저는 우리나라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서로 간의 그 큰 틀을 위해서 논의하고 네. 협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내각제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 특히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그 요번 그 관례라는 것이 사실은 약한 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아무런 그 존중할 것이 없는 그 일종의 뭐 사족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그 입법기관인 삼권이 명백하게 분리된 삼권 분립된 국가에서 입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윤 대통령 2년 동안 1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하게 그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도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통령께서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권한을 위임받은 분이시라면 쌍방 존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내 생각과는 다르면 거부를 해버리면 이것은 이번에 국회 또 22대 총선에서도 92석의 야당 의석을 차지해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거꾸로 힘 있는 것이 여당이고 힘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신데 조금 배려하고 양보하고 다른 소리도 있구나 듣는 귀가 커져야 됩니다. 네, 말씀 지적 좋으신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의석수로 보면은 굉장한 격차가 납니다. 그런데 지역구 그 의석수에서 161대 90이지만 지역구 투표수로 보면은 5.4%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즉 160만 표 차이인데 의석수로는 161대 90이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이 수도권에 보면은 5.9% 차이인데 48석 중 37석을 민주당이 가져가요. 변호사님, 예, 그래서 충청권 경우 잠시만 제 말 좀 더 들으시죠. 4.3% 차이인데 28석 중 21석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단순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배정하고 그래서 18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다는 말이 네. 나오고 또 그러한 단순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행정부는 무조건 이 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상권분립 취지에 맞지 않고 상권분립 원조 국가인 그 미국의 경우를 볼 때 헌법을 세울 때부터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이런 폭주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양원으로 나누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굉장히 그 헌법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게 행사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선출된 독재에 이른다. 입법부에 의해서. 입법부는 굉장히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히 호주머니를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리스런 입법을 단독으로 아주 강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걸 그러니까 가지고 상권분립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권분립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지난 21대 말에 이번 총선 오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망국적 주역주의 다 파자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좀 개편하자 해서 민주당은 아주 전향적으로 대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에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법 이게 너무나 어느 한쪽이 더 위너 택시로 1% 0.1%만 먹어도 딱 대의한다고 해서 바꾸자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도부에.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에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원구성 이렇게 하신 데 있어서 네. 관례가 있어서 자꾸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수고 다수가 어느 정도 바뀌었어요. 항상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의 도 변호사님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들이 숫자가 많을 때는 다수결 원칙으로 하자 하고 자기네들이 숫자가 적으면 다수결로 하지 말자고 하는 거. 그만 이 잣대가 민주주의라는 거 하고 자유라는 잣대가 어떨 때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강 위원장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민주당의 일각에서 볼 때는 수세에 처할 때는 항상 협치를 들고 나오고 그리고 공세적인 위치가 되면 언제나 적폐청산적인 입장으로 가더라고요. 지금만 하더라도 독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반성돼야 되지 않나 일단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논점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있어서 국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전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민의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일 금요일까지 이제 3일 내에 선출하도록 상임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도부에 어느 정도 네.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 소수한테 계속 최대한 협상을 하되 소수한테 네. 언제까지 끌려갈 수가 없다. 21대도 우리가 그랬었다. 네. 라고 해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되면은 18석 다 갖고 끌려갈 수는 없다. 끌려갈 수 없다. 18석 다 갖고 오겠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네, 일단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7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민생 얘기를 해보죠. 자,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민생 법안이 무척 많거든요. 22대 국회에서 저희가 좀 처리해야 할 대구 경북의 현안을 좀 짚어보자면 어떤 두 분이 생각하는 현안들 이거는 꼭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지역 관련. 제가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요. 네. 달빛 내륙 철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다한 것 같이 이야기를 주로 하시던데 대구 민주당이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일을 성사해내서 이게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리 싶고요. 네. 또 홍 시장께서는 박정희 동상 세워가지고 대구 시민 이렇게 민생이 팍팍한데 갈라치기 하지 말고 좀 후대 역사가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동상 세우는 거는 그만두시라. 이래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대구 경북 통합 뭐 이거 메가시티 네네. 뭐 이런 문제도 조금 이 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하지 시장께서는 본인이 하면 다 마치 선한 거고 자신을 공격하면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몰아서는 이런 논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홍준표 시장님하고 친하신 걸로 제가 도태우 변호사님 듣고 있는데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바른 소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 말씀하신 대구 경북 행정 통합 경우에는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쵸. 예, 그리고 지금 네. 현재에 있어서 특히 지방 시대를 굉장히 발전시켜야 하는 그러한 그 시점에 있어가지고 네. 획기적인 그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특히 또 대구 경북이 호응해서 중앙까지 메가시티로의 함께 뭐 얘기는 계속 있어 왔고. 예, 저도 수도권 1급 체제 극복 이런 네.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2년 전에도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이 추진하는 절차가 다소 독단적이다. 너무 다소가 아니고 완벽히 너무나 독단적이라서 이런 문제는 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 시장이 좀 제발 언론 홍보용으로 자신의 대권용으로만 대구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모든 일을 자기가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안 되면은 민주당 때문에 아니면은 뭐 때문에 못하겠다는 이런 2년 후에 저질의 행정하고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네. 너무너무 큽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이 꼭 있어야 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예, 고준위 방패장법 경우에도 우리 그 대구 경북의 생활적으로 굉장히 네. 중요한데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못했죠. 예, 다시 또 이렇게 아니 원점으로 그러니까 돌아온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문제도 국회를 통과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인데 그 상의는 안 하고 어제도 보니까 지방시대위원장 그리고 행안부 장관 사자 회동이 있어요. 예 경북지사하고만 이야기하면 뭐 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그 저 민주당 국회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입법기관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제 국회에 가서 근데 우선 그 일 벌려놓고 반대하면 또 민주당 하는 거죠. 여당 그 지자체장과 중앙의 그 부분을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먼저 뜻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이 첫 번째 입구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당연히 민주당과 당연히 협의할 수밖에 없고 뭐 그 일종의 그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절차로 당연히 나아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준위 방패장법 같은 경우에는 국힘에서도 계속 뭐 네. 추진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네, 그렇겠죠. 예, 예. 음, 지금 그 지난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 특히 대구 경북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가방위원장한테도 제가 그 지난달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 합치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고요. 지금 전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슈가 있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 영일 만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기대가 좀 크고 뭐 주가도 흔들흔들했습니다. 여야의 반응 한번 짚어볼까요? 석유가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산육이 되어서 전 국민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140억 배를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매우 초조해 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뭔가 섣부른 발표였다. 예, 지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를 했고 지지율도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뭐라도 한 건 해야 되겠다라고 싶으시던지 너무 앞선 가신 것이다. 좀 앞서간 발표다. 예, 또 그래서 저는 또 금방 모두에도 말씀드리는 최혜병 특검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물타기 하려는 의도였나? 국민 시각을 다른 데로 돌리기로 하시려고 하셨나? 아니면 일각에서 제공했는 천공 스승의 또 지도를 받고 했나? 라는 의문마저 듭니다. 네, 말씀하신 특검 이야기를 제가 못할까 싶었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특검법 전국이라고 할 만큼 어지러운데요. 네. 이게 사실 특검이 그 검찰총장 부인 온로비 99년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검찰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최초의 이제 특검이 시작됐던 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임시 특검에 해당되는 것이 한 10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느끼고 2014년도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의외로요. 상설특검법에 해당되는 개별특검법을 정하지 않고도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특검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14년도에. 특감이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시죠. 그래서 그 특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안 사안마다 이렇게 특검법을 내느냐. 거기에는 상설특검법, 이 일반 법화되어 있는 그 법을 보면은 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차관, 네. 뭐 법원행정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다음에 국회 전체가 추천한 4인 이렇게 예. 나름 어느 정도 공정한데 아니, 지금 많은 국민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대통령이 되면 엄정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힐 그렇습니다. 거라고 했는데 그게 미진하니까 자꾸 네, 이 저희가 특검 좀 시간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족해서요. 특검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아침의 강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